평범해 보이는 미국인 가족. 평온한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벨이 울리네요. 아, 오늘의 주인공인 고등학생 리사의 친구들이 놀러 왔네요. 친구들을 만나자 리사의 얼굴은 환해졌지만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은 걱정과 근심 가득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리사의 친구들은 밝은 얼굴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리사와 부둥켜 안으며 오열합니다. 진정을 시킬 새도 없이 온 가족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미국인 리사 씨가 감사TV에 제보해준 이야기와 그녀의 언니, 수잔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리사라고 해요.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지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적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 왔어요. 지금 17살의 나이까지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두통 때문에 그 어떤 사회활동도 할 수가 없었죠. 수많은 병원과 방법을 찾았지만 그 어떤 곳도 저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두통을 겪는 사람들은 매우 많아요. 그렇지만 저처럼 어린 나이에 극심한 두통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걸음마를 떼고 유치원을 가기 전에 저희 집 2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때의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고 해요. 그날 큰 증상이 없어서 다행히 넘어갔지만 그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며칠 뒤부터 저는 머리를 부여잡고 많이 울었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이런 저를 보며 죄책감에 잠을 못 이뤘고 비싼 병원비를 들여서 많은 곳들을 저와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온갖 서적을 통해 두통에 대한 공부를 의사 선생님 못지않게 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셨어요. 또한 치료해 좋다는 것은 다 했지만 최근까지도 저의 이 극심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유치원은 가지 않았고 초등학교부터 나갔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늘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한 번씩 머리를 부여잡고 아파할 때면 저를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등교하면서부터 힘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니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혼자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감싸고 고통을 참는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것은 괜찮은데 거의 매일 주기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니 친구들은 제 곁을 조금씩 떠나갔습니다. 학교에 막 나쁜 아이들은 없어서 이 사실로 저를 괴롭히거나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가까이 하기에 뭔가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나이대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만 무리해서 움직이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곤 했기 때문에 더욱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이해해주고 대화해주며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벨라. 저는 벨라와 쭉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머리를 부여잡고 아파할 때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서 그녀와 저희 관계는 살짝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벨라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죠. 벨라는 저를 계속 잘 챙겨줬지만 이전만큼은 아니게 됐습니다. 많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벨라는 제 가족이 아니라 친구였으니까요. 고맙고 특별하지만 결국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죠. 저는 덤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벨라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벨라는 끊임없이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싸우면 저한테 남자친구 흉을 보고 화해하면 곧장 남자친구에게 달려가고 저와의 대화 소재는 벨라의 남자친구뿐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도 이제는 익숙해져서인지 그냥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곤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친구는 벨라뿐이고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벨라와 오랜만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녀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두통이 심하지 않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벨라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몇 년 동안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나 말고 친구도 없잖아. 이쯤 되면 진짜 꾀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니까. 그녀의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을 들은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두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은 그녀도 고개 돌려 저를 보더군요.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저를 위로해주며 손을 잡아주는 벨라에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진정되었을 때 저는 벨라에게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었죠.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너무 우울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고 싶지는 않았고
울컥하는 마음에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제 가족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들 덕분이에요.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런 내색 전혀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예쁜 말만 들려줬죠.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증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번에는 진짜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자신있게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저희 집으로 초대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두통이 몰려올 때면 고통도 고통이지만 문득 저에게는 친구도 없고 오직 가족뿐인 점이 서글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무리지어 즐겁게 대화하고 다운타운으로 놀러도 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죠. 이런 감정이 심해지면서 우울감에 매몰되어 있기 싫어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요. 뭔가 몰두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엑소 킬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네요. 밤을 새워가며 봤어요. 시리즈를 전부 끝낼 때까지 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음날 아침 11시쯤 잠들어 버렸죠. 드라마 주인공이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설레어하는 모습과 대한민국의 서울의 세련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두통도 잊어버릴 정도로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걸리지 않아서 그 드라마를 다 봤더니 또 다른 드라마도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게 됐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 되었죠.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저는 제가 사는 맨하튼 근처에도 한인타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언니에게 말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한 한인타운은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비슷했고 한글 간판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인들도 엄청 많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세련된 한국인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언니랑 신나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트에 가서 한국 과자, 라면들을 왕창 사서 돌아왔답니다. 이후에도 저는 한인타운에 자꾸 가고 싶어서 언니를 졸라댔는데 언니가 취직을 하게 되면서 당분간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길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면 혼자 한인타운에 자주 방문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브로드웨이 1270번가 주변을 자주 갔는데 어느 날 못 보던 간판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갔던 병원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한의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두통을 여겨 치료해볼까? 라는 생각 말이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것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한국의 예약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봤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 앞에 섰더니 간호사가 후다닥 뛰어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환자들이 꽤 있어서 저는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 끝에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제 손목에 두 손가락을 올리고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신 뒤 고개를 끄덕이고 물리치료를 받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들어간 그곳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의 음악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옷을 편한 것으로 갈아입도록 했고 엎드려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상태를 살피시고 다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를 할 줄 알았는데 등과 발바닥에 따끔한 바늘 같은 것을 찔러놓지 뭐예요? 당황한 저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며 한국의 예약에 대해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이용해 침을 통해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다 생각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오늘은 어떤 드라마를 볼까 생각하며 문을 감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에는 미국인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의료 강국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효과 있는 병원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지요. 저는 오늘 처음 한의원을 갔지만 가서 1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에서 이미 여기는 유명하고 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을 먹고 방 안에서 오늘은 어떤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오늘 두통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거실로 달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눈이 희둥그레 커지며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그런 게 있었나면서 주변에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도 두통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미세한 두통이 있었고 이 정도는 별로 큰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제가 갔던 한의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해주셨던 침을 통한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확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보았고 더욱 자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도 종종 있었다면서 본인이 한국에서 맡았던 환자들도 한 달 정도 지금처럼 치료받은 뒤에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온갖 병원을 다니며 고생하셨던 부모님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꾸준히 한의원에 다니게 되었죠. 참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제 몸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증상은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없어지니 잠을 더 자기 시작했고 잠을 잘 자니 일상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제 주변에 쌓이게 되자 저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마무리될 때쯤 저는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17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했던 제가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하니 부모님이 더 설레서 잠을 못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설레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통의 아이들처럼 저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고통받았던 두통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감동을 숨길 수가 없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얼싸안고 울었는데 나중에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벨라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서 계속 우울해하면서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았다면 저와 저희 가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그저 재밌어서 보게 된 것이 이렇게 제 인생에 평생 갚지 못할 만한 귀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 줄 알았는데 새 삶을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와 같이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병이 있는 분들이 한국의 예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사연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과 달리 학교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하여 자신 있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추천을 해줘서 이제는 동아리 회장까지 맡게 되었고 제 꿈을 더욱 펼쳐보려고 해요. 제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릴 적 사고로 인해 고통스러운 두통을 안고 살아왔던 리사 씨가 한의사를 만나 평생 치료하지 못했던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연란에 제보해주시면 신중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receiving stories from subscriber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f you want to make a video of your story, please report it to the story section below. And we will carefully review it and make a video. Thank you. 감사합니다.